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춘제를 맞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어제 낮 12시쯤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검역 심사에서 고열과 오한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질병관리본부에 입국하기 전날인 그제부터 고열과 근육통 같은 증상이 시작돼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폐렴 집단 발병의 진원지인 화난 해산물 시장 등 우한시의 전통시장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폐렴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의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인천의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래 기자, 우선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 환자의 주치 얘기를 저희 취재팀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환자 상태는 어제보다 한결 안정됐다고 합니다. 주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네, 어제는 한 38도 중반 정도 발열있었고 조금 힘들어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지금 37도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환자분도 어제보다는 훨씬 양호하다고 컨디션 양호해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현재 예방적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대증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회복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럼 언제까지 격리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환자가 언제쯤 전염성이 사라질지, 즉 격리가 언제 해제될지 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르스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24시간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 PCR, 즉 유전자 분석에서 최소한 2번 이상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료원에서 SBS 김영래입니다. 보건소 구급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휠체어에 태워 빠르게 격리병동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진받은 환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그제 우한을 출발한 뒤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우한에서 일을 했는데 이달 10일쯤 시작된 목감기, 몸살 등 증상이 심해져 닷새 전에는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제 공항 입국 과정에서 37.8도 정도의 열이 났고 인후통이 확인됐지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후통이 심해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진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우한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마스크를 거의 쓰고 오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이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국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54살 한국 남성은 20일 밤 입국한 뒤 먼저 경기도 일산의 모친 집을 찾았고 주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인과 렌트카를 이용해 낮 1시쯤 서울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역삼동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 22일에도 다시 같은 성형외과에 들렸고 인근 음식점과 커피숍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부터 발열 등 몸살 증상을 느꼈는데 이튿날인 23일엔 한강에 산책을 나가 한강공원 편의점도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엔 또 신사동 성형외과를 들렸다가 오후에 일산 모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주변 커피숍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제인 오전에야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1339에 신고해 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엿새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며 모두 74명을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호텔과 병원에서 접촉한 경우로 가족과 지인 1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당국은 환자가 장시간 체류한 병원과 호텔 등지를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증상 자체가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한식 체력하고의 연관성을 의심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동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오늘 네 번째 확진 환자 역시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었던 이른바 무증상 입국자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입국 다음 날인 21일과 25일 경기도 평택의 같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지만 26일인 어제서야 조사 대상 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SBS 노동기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국수집.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2주 넘게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벽보가 붙어져 있었대요. 확진자 다녀갔으니까 가지 말라고. 사람들도 바깥에서 잠시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지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보건당국은 소독 다음 날까지만 출입을 금하고 그 이후론 충분한 환기 후 영업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지만 시간이 흘러도 마치 낙인이 찍힌 것처럼 기피 장소가 되는 겁니다. 줄 서서 대기까지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매장인데 낙인 아닌 낙인 찍혀가지고 전에보다 지금 80~90%가 없는 거예요. 생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나를 자꾸 피해요. 공물이 이렇게 댕겨도 이쪽 내가 있으면 저쪽으로 피해가고 친구 집에 가고 싶어도 나를 또 어떻게 볼까 하고 그런 생각들이 가지도 않고. 매일 쓸고 닦고 소독을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확진자 동선이라며 식당명과 주소가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어플인데요. 이 확진자가 다녀간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게의 상호와 주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동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거든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검색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방역 작업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 감염 우려가 없다면 해당 동선 정보를 지울 수 있게 기준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용산구 첫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공개되면서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손님들 발길이 뜸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평일날. 주말에는 지인들이 그나마 조금 와주고. 여기 안에 있으면 진짜 뭐 동물원 못 된 것처럼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여기 뭐 왔다 갔어 뭐 사진 찍고 가고.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일정 기간이 지난 확진자 동선을 삭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만 동선을 공개하고 그 이후엔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확진자 동선을 삭제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업무가 솔직히 재난지원금 주고 뭐고 과부하가 걸려서 인지를 지금 했으니까 바로 조치하는 게 맞죠. 지금 확인했어요. 저희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됐어요.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워도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으로 퍼져나간 동선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특별지원금이나 물품 지원도 하고 있지만 피해 업체들은 인터넷상의 동선 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